사망 선고를 받고도 10시간 뒤에 깨어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심장이 멈춘 지 오래였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말한 첫마디였어요. 저를 반겨준 빛이 너무 따뜻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부신 빛, 어두운 터널,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의 미소까지.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인간의 의식과 죽음의 경계를 연구해온 강지윤입니다.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지난 20년간 임사체험과 뇌이식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생환자들을 만나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이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왔죠.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들은 사후 세계의 놀라운 이야기, 그 숨은 단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스터리로 남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준다는 겁니다.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까요? 심장이 멈춘 뒤에도 의식이 남아있다는 수많은 증언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몇 해 전 제게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정수 69세님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분이에요. 그날 새벽 가족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9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의식을 되찾으신 겁니다. 그분이 깨어난 후 처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 박사님, 저는 분명히 제 몸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울고 있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박정수님은 분명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고 했습니다. 천장 근처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심지어 달려오는 의료진의 모습까지 다 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자신을 감쌌다고 했죠. 그 빛 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났대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정수님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눈을 뜬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박정수님이 본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하셔야만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다른 여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놓치게 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5가지 놀라운 현상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단순한 환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신비로운 현상을 과학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놀라운 현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멈춘 뒤에도 우리 뇌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심장이 멈춘 후에도 최소 30초에서 길게는 몇 분간 뇌의 일부 활동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한 심장 연구팀은 심장마비에서 살아난 35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18%가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체이탈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어요.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박정수 69세님처럼 많은 분들이 천장 근처에서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봤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그 순간 병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의료진이 한 말, 가족의 표정, 벽에 걸린 시계의 시간까지요. 이런 경험을 한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평소에 호흡 명상으로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 생각을 지켜보는 훈련을 하면 뇌파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임사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어떤 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뇌보다 더 깊은 곳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되는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두운 터널과 그 끝에 밝은 빛입니다. 정말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검은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을 향해 갔다고 이야기해요. 이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 때 우리 눈의 중심 시야가 먼저 어두워지고 주변부에만 빛이 남게 돼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각 중추가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뇌의 시각 중추를 연구했는데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확히 터널 같은 시각 패턴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현상이에요. 김미선 73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검은 터널 끝에서 환한 빛이 나를 불렀다고 표현하셨죠. 그 빛이 너무 따뜻하고 평화로워서 두렵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일상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딱 5분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밝은 빛을 상상해 보세요. 빛 이미지 명상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 현상을 종교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 설명과 영적 체험은 따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꿈속에서 이런 터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놀라운 건 죽음 직전에 느끼는 강렬한 행복감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뇌과학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돼요. 이 세로토닌이 엄청난 안정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뇌가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 생리학팀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사망 직전에 감마파라는 뇌파가 갑자기 폭증한다는 거예요. 감마파는 보통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인데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장성호 65세님은 심장이 멈췄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는 순간이 오히려 편안했다고요. 두렵거나 괴롭지 않고 마치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대요. 이런 평온함을 일상에서 만들고 싶으시다면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의하실 건 뇌의 생리적 현상과 영적인 체험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지만 같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번째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후에 몸이 놀랍게 회복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심지어 암세포가 사라진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구를 보면 임사체험 이후에 삶의 만족도가 9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유정의 72세님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간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한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셨어요. 그 순간 밝은 빛을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심한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병을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회복하는 훈련을 병행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마음가짐이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절대로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의학적 치료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병행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가짐이 몸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임사체험자의 70%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생명과학연구소의 보고를 보면 이런 경험이 상실감을 크게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거죠.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요. 이은희 68세님의 경험도 비슷했어요.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는데 본인도 심장마비를 겪으셨거든요. 그때 밝은 곳에서 남편을 만났대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은희님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따뜻한 기다림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하루하루를 더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됐대요. 혹시 지금 그리운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향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전하는 편지만으로도 슬픔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단순히 환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좋을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병을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병은 사실 몸이 보내는 대화예요. 지금 무언가 잘못됐으니 주의하라는 신호죠. 병을 미워하지 말고 고마움으로 접근해 보세요.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몸에게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라고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몸을 적대시하지 않고 동반자로 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돼요. 여러분은 내 몸에게 고마움을 전해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상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대신 그분을 따뜻하게 기억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보세요.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짧게 인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빠, 오늘도 잘 지내시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운 사람을 마음속에서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세 번째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그게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죽음을 금기시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집니다. 가족과 죽음에 대한 대화를 미리 나눠보세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화가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두려움을 줄여줘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이 조금씩 덜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가족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의식의 연속성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면과 죽음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잠들 때 우리 뇌파는 죽음 직전의 뇌파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우리는 사실 작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의식이 흐려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깨어나죠. 죽음도 이와 비슷한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의식의 연속성을 맹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평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오는 마지막 순간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의 평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삶을 여행 연습처럼 사는 겁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고 하루하루가 선명해졌대요. 우리도 굳이 죽음을 겪지 않아도 이런 태도로 살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 아니라 오늘을 가장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지나친 집착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일을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손주의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하루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우울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이 더 선명해집니다. 유언장을 쓰거나 장례 방식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은 준비예요. 이게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정리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명확해져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줍니다. 미리 대화하고 준비해두면 그 시간이 왔을 때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있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 깨닫게 된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래된 앙금이 있다면 풀어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오늘이 더 소중해져요.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다뤘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여정일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심장이 멈춘 후에도 의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두운 터널과 밝은 빛을 경험하는 것. 셋째, 죽음 직전에 오히려 평온함을 느낀다는 것. 넷째, 임사체험 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건강이 호전되기도 한다는 것. 다섯째, 이미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뇌의 생리 현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잘못된 상식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의식은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움츠러듭니다. 매일이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상상하며 괴로워하게 돼요. 하지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오늘 하루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게 되고 작은 행복에 감사하게 되고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따뜻한 마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굳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이 아니라 가장 선명하게 살아보세요. 마지막처럼 산다는 건 조급하고 두렵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 두려움 대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 전하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죽음은 언젠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남은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마음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죽음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